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침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도 올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밤에 제가 올렸던 영상의 내용하고 딱히 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은 그냥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뭐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시간 뺏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후에 오늘 마감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일단 만기주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그 14일 날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고요. 이번에는 약간 독특한 게 이번 주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만기주가 같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한국이 먼저 만기주가 지나가고 그 다음 주에 미국이 이제 만기주가 나오고 이랬는데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라고 우리가 한국이 하루 쉬어버린 바람에 그 14일로 하여튼 만기일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만기일이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옵션 쪽 관련돼서 만기주니까 옵션 쪽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약간 좀 놀랐던 것이 있는 게 콜옵션이 이게 차월물이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만기는 5월물이죠. 근데 이게 6월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상하게 6월물이 생각보다 많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예. 아침뿐만이 아니고, 한 오전 11시 반, 12시 오후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지수가 박살이 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오전부터 이 차월물 콜옵션은 조금 지수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과하게 좀 박살 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콜옵션에 공격적인 매도세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죠? 사실상 콜옵션에 본격적인 매도세가 나온 거는 5월 4일 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격적인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한 건 뭐 4월 22일, 뭐 4월 21일 여기쯤 매도세가 한번 나왔는데 워낙 추세가 강해서 급반등이 나오고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도세가 나온 게 5월 4일. 근데 이날 어떻게 됐나요? 이날 워낙 개파락 많이 했기 때문에 5월 4일 이날 워낙 개파락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날 한국이 빠질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뒤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결국 꾸역꾸역. 이 와중에 풋옵션은 죽어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콜이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죽자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기주에 공격적으로 쏟아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오늘 쏟아냈거든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막 맨날 대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장세 양봉이나 고변동성,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대박이라 표현하는 것들은 그런 거는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왜냐면은 지금 뭐 콜도 어쨌든 우상향하는 와중에서 지금 이제 한번 꺾이기 시작한 거라서 이게 어떤 본격적인 변동성이 파바박 나오려면 어디 한쪽이 완벽하게 뭐 박살이 나 있거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럴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갑갑한 흐름. 오늘도 그랬죠. 오늘도 오후 1시 막 이때까지 깝깝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탁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서 좀 시세가 나온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박을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대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박이 나오는 데까지는 준비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좀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자, 콜이 박살 나고 있는데 이게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자, 그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뭐 조건이 있겠죠. 근데 콜이 박살나는 것도 하나의 조건입니다만 진짜 지수가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팍팍팍팍팍 빠지려고 하려면은 풋옵션은 살아나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이 어땠냐면 지금까지의 흐름은 콜도 죽어요. 근데 풋도 죽어. 예, 이거는 양매도장이죠. 양매도장. 옆으로 설설설설설설 기어가는 비추세장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이익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요즘 옵션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옵션이 프리미엄이 워낙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매도로 가는 게 외국인과 기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지금까지는 양매도였어요. 물론 콜도 죽지만 그나마도 그러니까 안 죽던 콜이 본격적으로 좀 푼 매도세가 콜 매도세가 나온 게 5월 4일 정도. 5월 4일 정도에 어떤 매도세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 콜도 죽고 풋도 죽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양매도 장이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약간 차이점이 생긴 거는요. 콜은 계속 죽고 있고요. 풋이 좀 덜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풋이 뭐 지지력을 뭐 강하게 만들어냈다라고 선언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이제는 살아난다라고 보다는 그죠? 살아난다라는 표현하고 안 죽는다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죠? 죽지 않고 산소 마스크만 끼고 있어도 살아있는 거고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는 것도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금 풋옵션은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뛰듯이 그렇게 뛰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직 죽지는 않은 거죠. 죽지는 않은 거. 그래도 가능성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풋옵션들이 상승 마감에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저도 종가를 제대로 못 봤는데 5월물인데요. 이게 이번 당월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풋옵션이 요 아래에 있는 좀 비교적 좀 가까운 외가까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건 일단은 풋옵션이 이제 죽는 거는 조금 덜 하고 그 어떤 좀 살아나겠다는 그런 신호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오늘의 음봉이 의미가 있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양매도였다면 이제 풋은 난 더 이상 죽지 않겠어 라고 오늘부터 버팅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어제 5월 8일 날의 상승이 오버슈팅이었다는 제 얘기가 조금씩 좀 입증이 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좀 지적해야 될 만한 장의 특징이 있다면은 뭐 당연히 이런 거죠. 개인들 순매수. 제가 아까 보고 있었는데 보합에서 하락으로 탁 전환되는 순간에 개인들이 500억 사더라고요. 개인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락은 이거 이미 금요일날 장대양봉으로 인해서 이미 추세는 전환이 됐고 지금부터는 눌림시 매수다라는 쪽으로 제가 봤을 때 완벽히 좀 마인드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열심히 팔아먹었고 연기금도 오늘 많이 팔아먹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지수 방어하고 싶으면 오늘 같은 날 사야 되는데 오늘 자기네들이 팔아먹으면서 지수를 떨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건 약간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오늘 뭐 환율 2거래일 연속으로 지지력 형성했습니다. 이거 환율 선물 기준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 선물 기준으로 해서 뭐 1215원 뭐 요정도에서 이틀가량 지금 지지력 보였고 오늘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지지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외국인 매도와 선물 매도, 선물 하락, 코스피 지수 하락 이런 게 동반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움직임은 좀 페이크가 아니고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도 중요한데요. 오늘 어제 제가 올렸던 리플 중에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차트가 봐라, 선물은 살아나고 있고 선물은 잘 오르고 있지 않냐, 비교적 그럭저럭 잘 오르고 있고 근데 지금 유달리 약한 건 삼성전자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만기일쯤에 확 매수해가지고 얘만 살려놓으면 아주 완벽하게 이쁘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선물이 페이크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박살나는 게 페이크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는 게 일단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슬슬 거래량 늘어나면서 박살이 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사실 뻔한 게 외국인이 지금 지난 4월 동안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나 살펴보시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월 달에 가장 많이 매수한 건 제가 알기로는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차트 한번 볼게요. LG생활건강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뭐 전형적인 내수주 아닙니까? 그죠? LG생활건강
이렇게 올랐어요. 107만 원에서 한 140만 원, 한 50% 오른 거죠, 그죠? 50%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이 들어오면요, 일단은 외국인이 들어와야 진정한 반등이 나시는 건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약간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이게 워낙 등치가 큰 돈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이게 흔적이 안 남을래야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이 보시면 LG생활건강 4월 달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내수주인데 그만큼 한국이 안 좋으니까 내수주를 제일 많이 샀을 거고, 내수주가 세상에 50% 올랐어요. 외국인 들어온 냄새가 확 납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외국인의 흔적이 잘 안 보이죠. 누가 봐도 외국인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페이크가 아니고 얘가 그냥 약한 거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자는 48,700원, 48,700원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발음이 꼬이는데 48,7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라인이죠. 뭐 저항인지 지지인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서 이 라인을 주변으로 해서 등락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일단은 이 라인을 넘어가고 싶다, 이 라인을 지지력으로 확인하고 싶었더라면은 아마 여기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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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더군다나 이거를 상승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매물 확보를 더해서 5만원 6만원으로 넘기고 싶은 세력이라면은 제가 봤을 땐 이 48,700원 위에서 놀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왜냐? 싸게 매집하고 싶거든요, 그죠? 싸게 매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매집하려면 요 48,700원 라인 아래에서 양봉이 쭈루시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쭈루시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여기 아래서 나왔더라면은 이게 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위에서 이거는 음봉 따다다다닥 올라갈 때마다 음봉 맞고 있고 윗골이 달려 있고, 이건 솔직히 좀 페이크가 아니고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일찌감치 내려오고 있고, 뭐 선물도 오늘 내려오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그 슈팅이 뭐 강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따닥 꺾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한국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이거 큰 지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상은 시간이 걸려요. 특히 코스닥 150 이런 거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팍 꺾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강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팍 꺾이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차월물 이런 데서 제법 어떤 지지력이나 추세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내일부터 박살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큰 한 달 반가량의 반등이 슬슬 꺾이려고 한다라는 거,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변동성은 아마 좀 시간이 더 걸려야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장대봉 이런 거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거다라는 거. 자, 이제 중국장하고 뭐 이슈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 자, 일단은 중국 위안화는 또 다시 초록불 들어왔죠. 이틀간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모습이고, 중국이 아마 제일 위험하다. 중국 환율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계속 어쨌든 치솟고 있습니다. 막 많이 내려오진 않고, 내려갈 땐 조금 내려오고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상해 종합이 그 사실 제가 생각하던 약간 그런 모양이 좀 나오더라고요. 상해 종합이 오늘 종가가 조금 어떤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달렸는데, 잠깐만요, 이 차트가. 네, 상해 종합이 아무튼 오늘 고점 도전했다가 밀렸죠. 얘도 아마 약간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미국, 뭐 중국, 뭐 일본,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오버슈팅의 냄새들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이 되긴 될 거고요. 어쨌든 중국도 뭐 이런 모습 보였다.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고, 오늘 장중에 달러 인덱스가 또 치솟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주의해야 될 시장의 폭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럽 쪽, 이탈리아 쪽도 터질라 하고 있고, 중국 쪽도 위험하고, 미국 국채 쪽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치솟았다는 거는 좀 달러가 희귀해지고 있다, 이런 안 좋은 사인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미국 국채 쪽 얘기인데요. 이 계속 미국이 요즘에 부양책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의회에서 뭐 채권 발행해가지고 부양책을 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액수가 요즘에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뭐 올라가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도 지금 이제 슬슬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도마 위에. 미국 정부,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아무리 신뢰도가 높은 미국 정부라지만은 니네 너무 채권 발행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좀 웃기는 게뭐 단기채 위주로 굉장히 또 많이 또 발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뭐 그렇게 제가 숫자로 확인해 본 건 아닌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장단기 금리차 결과적으로 숫자로 나타나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면 불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참 보여드릴까요? 저도 오늘 뭐 자료보다 찾은 건데요. 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하도 그 채권 발행을 많이 하니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요건 LQD입니다. LQD. 종목 코드가 LQD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채권에 투자하는 그 ETF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ETF. 근데 그냥 채권이 아니고 건전한 투자 등급에 있는 채권. 얘네의 대부분은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아주 신용 등급이 좋은 우량한 회사채에 투자하는 게 이게 ETF인데 LQD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만약에 진짜 그죠? 진짜 그 상황이 괜찮았다면 자꾸 얘네한테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채권 얘네 빼나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돈을 좀 많이 땡긴다는 그 증거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이힐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하이힐드도 위험한 회사채 하이힐드 걔네들도 투기 등급 애들도 자꾸 금리가 치솟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건전한 회사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근데 얘네들도 이제 금리가 슬슬 치솟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각하게 볼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도 매주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더해져서 달러가 모자라려고 하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짐 중에 하나를 좀 처음 보여드렸고요. 자, 아무튼 판단은 본인 몫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뭐 미국장에서 별 할 얘기가 있다면은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